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사원입니다. 선생님, 최근에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 화성 동탄 되게 여러 지역에서 전세 사기 사건의 이런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도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제로 이제 전세 사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전세 사기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런 사기가 당하지 않게 저희가 어떻게 예방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이제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전세 사기 특별법, 요렇게까지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세 사기란 무엇이고, 어떻게 전세 사기가 이루어졌나요? 이 전세 사기라는 게 어떤 말로도 딱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으려고 했다, 또는 떼어 먹었다, 이런 행위 자체를 전세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사기 유형은 예를 들어서 2명이랑 계약하는 이중계약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랑 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편취하는 다중계약, 그리고 신탁 사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추홀구나 이쪽에서 좀 이슈가 됐던 거는 무분별한 갭투기를 했다가 집값이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으로 들어섬으로 인해서 깡통 전세가 많이 발생이 되고, 요것 때문에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그런 깡통 전세도 있는데, 저희는 신탁 사기랑 그 다음에 깡통 전세 위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에 제일 성행했었던 깡통 전세 사기, 이 깡통 전세 사기가 뭐고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거 이제 간단하게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깡통 전세 사기 수법은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방법 하나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 최근에 미추홀구에서 일어났던 거를 좀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세입자가 계약을 하러 오거나 아니면은 전세 매물을 보려고 이제 중개사 사무실에 찾아오면은 그 좀 깨끗한 등기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일부 집주인들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랑 담합을 하고, 그리고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주변에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입하게 하는 등 시세를 조작해 가지고 매매가보다 전세금을 좀 비싸게 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더해 가지고 임차인이 이제 높은 근저당으로 계약을 좀 꺼리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고민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중개사가 이행 보증각서를 써주겠다 라면서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세입자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집주인은 계약 이후에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바지사장으로 이제 세입자 몰래 명의를 바꾸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원래 처음에 계약했던 집주인은 보증금을 챙겨서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런 구조로 이제 깡통전세 사기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럼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세입자는 바뀐 이제 바지사장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를 당연히 하겠고, 그들은 이제 변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깨끗한 등기부라고 하셨는데, 이 등기부라는 게 네. 법원 등기국에서 관리하는 문서잖아요. 근데 이거를 깨끗하게 등기부를 보여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또 그리고 이제 이행 보증각서를 공인중개사가 제공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안전한 거 아닌가요? 믿을만한 문서 아닌가요? 저희가 예전에 컨텐츠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법원에서 관리를 하는 문서긴 하지만 공신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전세 사기에 사용된 방법은 이 꼭 공신력이 없는 부분을 노렸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등기부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할 때 선택사항이 있어요. 유효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등기만 출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말소사항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발급을 받을 건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말소사항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다 상환을 했더라도 과거의 근저당,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 세금을 완납을 했더라도 과거에 세금 체납돼 가지고 국세청이나 아니면은 세무서에서 압류한 내용들, 이런 지저분한 기록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살아있는 부분, 유효한 부분만 이제 발급해 가지고 보여주거나, 심한 경우에는 이제 대출을 상환을 안 했는데 은행 서류 같은 걸 다 조작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한 다음에 이제 상환한 것처럼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거죠. 이렇게 등기부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아까 그 보증보험이랑 이행각서를 말씀을 하셨는데, 공인중개사가 이행각서를 제공을 한다, 이런 거 사실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 득을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공인중개사하고 현재 중개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공제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 공제 기간을 보통 1년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의 한도 내에서 이 금액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세보증금이 한 7천만 원 된다. 그러면은 3건 이상은 보상받을 수 없는 거죠. 3건 이상부터는 네네. 넘어가니까. 이런 사기를 치려는 사람이 뭐 3건만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굉장히 여러 건의 계약을 할 텐데 다 모든 계약건에다 이행보증각서를 제공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4번째 임차인부터는 공제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건 한 건에 대해서만 1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실 이해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 말씀하신 이 깡통전세 사기는 이제 최근에 워낙 언론에서 많이 소개되었고 네네네. 피해 예방법이나 이런 게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아까 말씀하신 신탁 사기는 좀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탁 사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네. 네. 신탁 사기는 어떤 건가요? 신탁 사기를 이해하시려면 일단 신탁이란 단어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등기부에 이런 단어가 보이면 피하세요에서도 신탁을 간단하게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부동산 신탁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이 부동산을 이용을 해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그 금액이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을 때 주로 이용을 해요. 이 신탁을. 그래서 부동산 대출이나 아니면 다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집주인이 등기부 상의 소유권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를 보통 신탁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신탁에서는 위탁자랑 수탁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위탁자는 쉽게 말하면 원래 소유자. 그러니까 신탁을 주는 사람, 신탁을 맡기려는 사람. 그리고 수탁자는 이제 일반적으로 신탁 회사인데 신탁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주는 사람, 받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동산 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등기부상의 부동산 소유권이 이 위탁자 원래 주인에서 신탁회사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신탁 때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을 한다던가 임대차 계약을 한다던가 할 때는 원래 소유자인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신탁회사랑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자랑 계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신탁에는 우선수익자라는 게 또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걸 신탁을 맡겨서 담보대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고자 해서 신탁을 많이 맡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 있을 거고 그 기관이 보통은 우선수익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우선수익자는 수탁자가 계약을 할 때 동의를 받아야지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탁자랑 계약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선수익자랑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랑 계약한 거는 이제 나중에는 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런 물건을 계약을 하시려는 분은 신탁 원부랑 이런 거 다 서류를 많이 띄워보셔야 돼요. 이거를 떼어봤음에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일반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데 문의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생님 말씀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이렇게 뭐 부동산 신탁 사기든 깡통전세 사기든 진짜 이렇게 치밀하게 사기를 치면 진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안 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쉽진 않겠지만 이런 사기를 저희가 최소화하려면 예방하려면 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예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게 진짜 예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희도 준비하면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예방법이라기보다는 내가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요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체크리스트. 네, 체크리스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요것도 저희가 한 6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는 대항력을 갖출 수 있게 이사를 하시면은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제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에 이제 대항력 효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접수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거를 악용해가지고 계약을 한 당일날 바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도 있으니까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번 정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약할 때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잔금 넘어갈 때 한번 바로 직전에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한 직후 또는 한 일주일 이내에 이렇게 한 3번 정도 직접 이제 부동산한테 맡기지 마시고 한 700원이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급 받으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소사항까지 다 포함을 해서 네, 발급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집주인한테 국세나 지방세 완납 증명원 이런 거를 좀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런 거 이제 제공을 망설이는 집주인한테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 은행에서 요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받아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쉽진 않아요. 뭐 사실 확률이 높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잔금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임차인 동의를 구하고 만약에 이를 어기면은 기존의 소유자, 그러니까 도망가려는 사람이죠. 이 기존 소유자도 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진다라는 특약사항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방법과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을 최근에 막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막 네, 언론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이 뭐고 또 이 임차인 누구나 이 특별법에 적용을 받아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먼저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전세사기 연관성이랑 그다음에 피해의 심각성 뭐 이런 거를 심의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매수권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피해자들의 구제 방법은 가장 크게 보면은 우선 매수권입니다. 이거를 이제 세분화했을 때 이 피해자가 직접 우선 매수권을 행사를 해서 그 자기 피해 주택을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우선 매수권을 LH에다 양도를 해서 LH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를 해서 그 집을 사고 피해자가 거기서 좀 장기 임대주택 형식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인지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는 이 보호받을 수 있게 6가지 요건을 좀 발표를 했는데 요 6가지 요건도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확정일자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으로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면적이랑 보증금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전세 사기 의도성이 있어야 되고요. 집주인한테. 그리고 5번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6번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음. 이 6가지 요건을 갖춰져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요거는 좀 더 세분화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이제 빠르게 좀 결정이 돼서 고통 속에 계신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좀 구제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생기네요, 소장님. 저도 요 분들이 그 피해자분들이 좀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그 예방법 정도는 체크리스트 뭐 길지 않으니까요. 그거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그 전세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월세 계약을 할 때 이용하시면은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만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저희 영상을 통해서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저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